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다뤄볼 주제는 여러분들 수준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영상에서는 자료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식, 그 다음에 적용, 이해 이런 부분을 총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포커싱을 잡고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주 실질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수준을 일단 아셔야 돼요. 내가 자료 해석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지금 자료 해석이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 공부할 필요가 없죠. 한국사나 그 시간에 뭐 영어나 아니면 다른 과목, 언어나 이런 과목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금 자료 해석 내가 부족하다. 근데 부족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 제 올라가는 영상 페이지에 제 카페 주소를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이 카페에다가 앞으로 제 자료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 카페에 자료 해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료 해석 개인 테스트 이렇게 제가 올려놨죠. 여기 들어가시면 자료 해석 개인 테스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자기가 몇 개를 맞았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 테스트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개인 테스트가 총 10문제입니다. 20문제를 하려고 했다가 20문제는 상당히 조금 여러분들이 한 번에 풀기가 좀 벅찰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요. 그래서 10문제를 일단 준비를 했고요. 원래 실제 시험은 20문제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 반절인 하프 모의고사로 준비를 했어요. 하프로. 그래서 10문제를 여러분은 12분 안에 푸시면 됩니다. 12분 꼭 시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톱워치 같은 걸로 꼭 시간 재고 푸셔야 돼요. 네, 시간 안 재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시간만 많이 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꼭 재서 푸시고요. 내가 만약 시간 안에 못 풀었다. 그거는 즉 다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틀리셨다고 간주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찍어서 맞은 거 이런 거 안 돼요. 네, 찍어서 맞은 것도 틀리는 걸로 간주를 해서 채점을 하세요. 그 답도 그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잖아요. 그러면 0개에서 4개 맞으신 분,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5개에서 한 7개 맞으신 분, 그다음에 세 번째 8개에서 9개 맞으신 분, 이렇게 세 분류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0개에서 4개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자료 해석이 시급한 분이에요. 시급한 분. 일단 완전 기초죠. 기초가 매우 필요한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용수리 하지 마세요. 네, 응용수리 파트 절대 하지 마세요. 자료 해석 부분 보시면 표 부분이 있고요. 표가 아닌 파트가 있는데 표가 아닌 게 응용수리거든요. 응용수리 파트 손대지 마세요. 표부터 하세요. 일단 표부터 하시는데 표는 하루에 자기가 풀 수 있는 양만큼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표 꾸준히 풀어보세요. 갖고 계신 문제집으로. 그리고 시간 재서 풀어보지 마세요. 시간 측정하지 마세요. 예, 그냥 시간 프리하게 쭉 잡고 그냥 풀어보세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0개에서 4개 맞추신 분들은 시간 관리할 때가 아니야. 지금 기초부터 쌓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을 올려야 돼요. 정확성. 시간을 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촉박해지고 그런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못 봐요, 표를. 그래서 표를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시고 최대한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세요.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왜 응용수리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런 친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표랑 표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이 중에 점수를 가장 끌어올리기 쉬운 부분이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부터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0개에서 4개 맞으신 분이 최소 6개에서 7개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는 표부터 먼저 독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표부터 먼저 하시고 응용수리 손대지 마세요. 네,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응용수리 하지 마세요. 이 부분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개에서 7개를 맞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맞아. 0개에서 4개 맞는 친구들도 설명드릴게요. 자, 표 부분을 풀 때 제가 제 거 유튜브에서 군뜰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자료에서 나만 모르는 법칙 10가지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최대한 이해하시고 완전 숙지까지 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이 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법칙 10가지 이 영상을 최대한 이해하시고 숙지할 때까지 보세요. 보시고 이 법칙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다 나눠놨는데 최대한 낚시 피하시려고 하고요. 낚시. 그 말을 좀 꼬아가지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최대한 피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산, 사칙연산. 사칙연산 실수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칙연산 훈련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율 부분이랑 또 비례식 계산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숙지하시고 간단한 이렇게 계산력을 키우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0개에서 4개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개에서 7개. 자, 아마 이 파트 분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5개에서 7개 만든 분들, 중위권 학생들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념은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자기의 빈틈이 좀 많아. 구멍들이 있어. 개념 부분에. 이 부분들은 제 영상에 나만 까먹는 개념 있죠. 개념 20가지인데 이 중에서 다 보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파트만 보세요. 부족한 파트만 골라서 보세요. 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파트,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혹시 시험까지 막 2-3달 남았다 하는 분들은 다 보세요. 근데 그렇게 남지 않은 친구들은 최대한 내가 부족한 파트부터 먼저 보세요. 네. 아는 파트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족한 파트부터 먼저 보시고,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봐봐. 5개에서 7개 사이에 있는 친구들 뭐가 부족하냐면 첫 번째, 시간 관리가 안 돼. 아마 지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몇 개는 찍었을걸? 찍는 이유가 뭐죠? 시간 안에 못 풀었기 때문이잖아. 찍는 이유가. 시간 관리 안 되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개념의 빈틈이 있기 때문이야. 개념의 빈틈을 찾아서 공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막 그러니까 개념이 여러분 문제집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막 빽빽하게 한글로 써져 있잖아. 수식이랑. 이런 개념을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히는 게 가장 좋아요. 쉬운 문제부터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어려운 문제까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자, 그런데 표는 여러분이 이제 5개에서 7개 많은 친구들은 표 문제는 어지간해선 다 맞춰.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문제에서 3문제만 푸세요. 너무 많이 풀지도 마.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 유지로 하루에 2-3문제만 푸시고요. 나머지 공부의 모든 양은 응용수리에 투자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이 빈틈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한 20% 정도 공부하시고 나머지 80%는 응용수리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8개에서 19개. 자, 이분들은 만점을 목표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고득점. 자, 8개에서 9개 맞는 분들 초고득점. 그리고 항공준사관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만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들 가장 핵심은 시간 관리예요. 아마 8개, 9개 맞추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한두 개 찍어서 틀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시간이 지금 10문제를 12분에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2분 안에 10문제 못 푼 거죠. 시간 관리가 핵심이고요. 자, 두 번째 초고난도 문제. 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고난도 문제도 좀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다가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체크를 해주세요. 별표라든지 아니면 뭐 형광펜 같은 거 이런 걸로 준비하셔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어려운 문제만 따로 보세요. 따로 보셔서 여기를 계속 돌리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50문제 있고 100문제, 150문제, 200문제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5개, 7개부터 해당이 돼요. 50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유형별로 풀어보시고 유형별 풀어보시고 50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죠. 그러면 이제 100문제로 늘리시고요. 그다음 150문제, 200문제까지 늘리세요. 지금 아마 8개, 9개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문제까지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량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에 그냥 50문제 이상씩 권해드려요. 양치기 하셔야 돼요. 양치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문제를 모르고 개념을 모르고 틀리는 게 아니야. 그 문제적인 스킬, 문제의 스킬 부분이나 잔실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해답지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아주 그 조금의 간극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차이를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해답지 보면 내가 이 생각 못했지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조금 핀트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적인 스킬이나 잔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치기, 문제수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짜 50문제씩 50문제 이상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8개, 9개 만드신 분들은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오답노트 꼭 작성하세요. 오답노트. 예. 5개에서 7개 맞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하면 좋은데 왜냐면 5개, 7개 맞추신 분들은 일단 반절은 틀린다고 보면 되잖아. 그럼 오답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내가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답노트 작성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개, 7개만 만드신 분은 부족한 파트 개념 메꾸시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풀어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8개, 9개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 작성을 꼭 하세요. 제가 이 다음 영상 다음에 오답노트 작성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 텐데 뭐 본인의 오답노트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셔도 괜찮은데 혹시 제 방법을 따라 하실 분들은 제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답노트는 내가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를 책에다만 표시하지 않고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따로 정리를 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 영상 보시면 그 흑수저 탈출기 하는 우리 수박이랑 당근이도 오답노트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 보셔도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시간 관리하시고 초고단도 문제 표시해 놓으신 다음에 계속 돌리면서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답 노트 작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빈틈도 많이 메꿀 수 있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실력이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리고 이 질문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세요. 수학 자료 해석. 이 자료 해석 부분에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 개념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제가 표를 많이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냥 단순 공식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좀 더 좀 심화, 좀 이해도 해야 되고요. 좀 공식이 좀 변형해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답을 만드는 건데, 그냥 단순 공식으로만 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줬던 이렇게 문제집마다 시중 문제집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공식 개념들이. 근데 이걸 다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나만 시리즈, 나만 까먹는 개념 20가지를 찍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 시리즈의 개념 부분을 여기서 숙제를 하세요. 여기서 숙제를 하시고 넘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개념 공식은 이해가 되시고, 이거 영상을 보셨으면 자, 이렇게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1회독 하시면서 이해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이걸 막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1회독으로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화 부분의 이해, 공식이 지금 적용. 좀 약간 적용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필요한 건 문제 수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50문제, 100문제, 150문제, 200문제를 여러분이 뛰어넘으셔야 이 부분이 완벽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 수가 부족한 친구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문제 수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까지만 다 완성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 거 지금 개념 그 개인 테스트 문제가 이렇게만 해결되잖아. 그럼 거의 8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맥시멈이. 그 나머지 그러면 2개, 10개 중에 2개죠. 20개라고 치면 4개죠, 4개. 그러니까 이렇게만 완성을 하면 16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자료 해석 20문제 중에. 아, 선생님, 군뚜님, 저 20문제 16개만 맞아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20문제 중에 16개만 맞아도 여기 그 상위권에 속합니다. 완전 초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해. 여기에만 목표를 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20문제 중에 나는 20개 다 맞아야 된다, 난 다 맞출래 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극복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극복해야 돼요. 자, 이게 뭐죠? 바로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렁설렁 천천히 푸는 방법보다 완전 빠르게 이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거지. 이 시간 자체를 줄여가지고 완전히 문제를 보자마자 공식이 빠르빠르 아니면 적용이 빠릿하게, 그 다음에 답을 도출해내는 계산력까지.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오답 노트 작성하셔야 되고요. 2번째, 시간 재서 푸는 거. 시간 재서 푸는 훈련. 이 2가지를 아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문제대로 다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예요. 내가 공식을 익히고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오답 노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재서 푸는 거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오답 노트하고 시간 재서 푸는 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시간도 넉넉하게 잡으시고요. 또 문제를 봐서 안 풀리는 건 또 여러 번 자기가 생각도 해보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답 노트랑 시간 재서 푸는 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개수가 줄어듭니다.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 자료에서 만점 맞는 방법이에요. 네. 뭐 별 다른 거 없을 수도 있고 별 다른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꼭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 방향성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